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2018년 12월 7일 금요일에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전 기무사령관이자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재수 사령관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항의의 표시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재수 사령관이 유명을 달리한 자리에는 첫 화면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추모 문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죽음은 조국을 위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재수 사령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를 순방 중이던 지난 7월 10일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에 6개월간 태스크포스팀 TF팀을 운영해왔다라는 보고를 받자 인도에서 직접 독립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하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검사와 서울지검 공안 2부입니다. 공안 2부를 주축으로 한 검찰 수사관 31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군과 관련된 사건으로 독립수사단이 구성된 것은 참군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이때 청와대는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하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시에 대해서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약칭 한변입니다. 한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그 보도를 보고 지난 8월 6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그 성명서였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헌법 제74조 제2항에는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법원법은 제4장에서 군 검찰 활동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독립수사단 설치를 지시한 것은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아니냐,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이므로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변은 바로 반론을 폈습니다. 아무리 통수권 차원의 대통령 특별 지시라 하더라도 법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또 청와대가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변은 그것은 정부 조직법과 군사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반론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사안에 개입을 한 것은 초법적인 수사 개입일 뿐 아니라 대통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공정한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한변은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단은 지난 9월 21일 세월호 유족 사찰, 이 사찰의 표현이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을 구속했고, 이어서 제310 기무부대장 김병철 준장하고 세월호 TF 현장 지원팀장 현역 대령입니다.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수 살인관은 지난 11월 27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선 이재수 살인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군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 수행을 했다.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하고 기자들에게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부실한 민간 여객선이 부주의한 항해로 침몰한 대형 재난 사고일 뿐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 우리 군은 해군을 비롯하여 육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이 대량의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몇 달간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뭐라고 써놓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군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는 한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민간 영역에 결코 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는 한 민간 영역에 결코 개입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은 아니 풍수해 같은 대형 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주변의 군부대는 구경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사고를 수습하고 복구를 돕는 거, 그거는 직권남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형 재난 사고 났을 때 군부대 그냥 팔짱 끼고 봐야 됩니다.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시각입니다. 이재수 살인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2월 3일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다 하고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영장만 기각되면 지금 일부 검찰 내 홍위병 검사들 영장 기각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성명 내고 바로 반발하는 게 그 홍위병 검사들의 요즘 행동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영장 기각 3일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12월 6일 날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 기각 추가하겠다. 이제 영장 기각이 되었지만 추가로 영장을 청구하겠다. 그 일환으로 이런 수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재수 살인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재수 살인관은 경찰청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지인들에게 나에 대한 수사가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아.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아.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검찰이 이재수 살인관에게 엄청나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예요. 윗선을 불어라. 당신의 윗선을 불면 당신은 풀어주겠다. 그런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그 소식, 12월 6일 날 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다음날, 그러니까 12월 7일 오후 2시 48분쯤에 이재수 살인관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 13층에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이재수 살인관은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의 유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세월호 유족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 둘째, 우리 부하들이 모두 선처되었으면 한다. 셋째, 나에게 영장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부당한 처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나를 수사한 검찰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의 전체 취지는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갑니다. 모두에게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수 살인관은 육사 37기로 올해 60입니다. 이재수 살인관은 명예를 중시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육사 동기인 박수경 전 국방무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친구 이재수는 명예를 건드리면 살 수 없는 친구다. 명예를 건드리면 살 수 없는 친구다. 참고로 기무사 TF가 세월호 발생 후인 2014년 5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만들었다는 150건의 보고서, 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찰이 아니고 지원이었습니다. 사찰은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지어낸, 그리고 이 정권에 야합하는 언론들이 지어낸 엄습한 용어입니다. 사찰은. 자,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이 없도록 현장 활동할 때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금지한다. 군인이 자원봉사자처럼 행동하면 실종자 가족을 감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래, 오해받을 행동 절대 하지 마라. 또 유족의 아픔을 의식하여 군 부대에서 아침마다 실시하는 웃음체조를 금지한다. 이게 무슨 사찰입니까? 지원이지. 이재수 살인관의 유해는 경찰병원에 임시로 안치가 되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례는 5일장이고 발인은 12월 11일 화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이재수 사령관 이 충격적인 비극 소식을 접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우건설 사장이 대통령의 조롱 섞인 말 한마디에 자살을 한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저도 빈소를 방문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 것입니다.